근데 아니, 아까 평택에서 3등 했는데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잠재적 이제 대선 주자인 정청래 거죠. 대표랑 김민석 대표의 네. 전대가 조국혁신당에 영향을 미칠 것 중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김민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딴지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사라져요. 그럼 그거를 온전히 받아낼 그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이 되는 순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꽤 오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 2배에서 한 4%? 2배에서 4%? 저는 3배에서 6%. 세 배까지나? 네, 3배에서 6% 정도 봅니다. 6%는 힘들 거야. 6%는 안 된다. 6%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아무리 쳐도 봅시다. 4%. 3%? 자, 지금 이제 지지율 얘기 마침 또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40%대로 처음으로 내려앉았어요. 네.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앞섰어요. 네네. 그 여야 민주당과 그것도 국민의힘 2주째. 지지율도 2주째. 네, 데드크로스가 2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리얼미터 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져와 봤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46.7% 긍정, 부정 이제 49.7%. 이것은 되게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조금 올라서 40.1%, 국민의힘이 42.3%. 근데 어쨌든 ARS 조사이기 때문에 ARS 조사는 굉장히 이제 민도가 좀 높습니다. 민도가 높다는 게 뭐냐면은 민도가 높다고 하면 편이 좀 이상하고 예민해요. 그러니까 쉽게 좀 요동을 많이 쳐요. 갤럽에서는 아마 이렇게 긍부정 역전 현상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정당 지도 역전까지는 되게 힘들어 보인다. 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제 비슷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향성이다라는 점을 이제 하고 그래갖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과거 사례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과거 사례를 가져온 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경우들이 언제 있었나라고 했고 그리고 이건 사실은 갤럽까지 넘어가야 좀 유효한 지적인데 네. 일단은 리얼미터만 갖고 일단 가져왔어요. 일단은 과거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 있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보선 지선에서 연패를 하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좀 꺾였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고 새누리당이 개편이 되면서 2012년 총선에서 과반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당선이 되고 이 태클을 탔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랑 그다음 여야 지지율까지 다 같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갤럽이 이명박 정부 기준인데 임기 후반에는 이제 김종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플러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효과로 임기 막판에 이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올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에 4.13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122석하고 민주당이 123석하고 그때 2당으로 전락을 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하면서 갤럽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12%까지 네. 떨어지면서 국민의당까지 밀려갖고 이제 3당으로 추락을 했는데 이때는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탄핵까지 가면서 할 수 없는 네. 상황이었고 그래갖고 정권을 그냥 뺏기는 상황이 됐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제 LH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다음에 4.7 재보선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거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겼던.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73% 포인트 차이로 대선 때 실패를 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시작부터 초반에 저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준석 나쁘지 않아서 그때 몇 %야? 그래도 한 4, 50 이상 뭐야? 진짜? 시작할 때는요. 그런 적이 있었어? 시작할 때는요. 그런데 아니, 볼 때마다 항상 20%대여가지고. 그럴 때 했는데 그 이준석 잘라내고 이제 인사 영부인 논란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긍부정은 아예 뒤집힌 상태에서 계속 갔어요. 이거는 이제 이제 무능함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유는 도대체 이 데드크로스가 요거다. 다시 뒤집힐 뒤집혀야 것인가. 되는데 뒤집힌다는 건 이제 지도부 어. 뭔가 이제 요인이 있어야지. 요인이 있어요.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여당이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동반 그쵸. 상승을 시키던가 네. 아니면 이제 여당이 못했으면 대통령이 이제 상승을 시키던가 둘 다 잘하든가 둘 다 못하면 이제 폭삭 주저앉는 것이고. 사실 뭐 이번 선거의 패배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여당도 있고 뭐 대통령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는 지금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 개판 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전반의 쇄신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총리도 바꿨죠. 그다음에 민정수석 어쨌든 그 참모진도 교체를 했죠. 이건 쇄신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그만한 거기에 수반되는 쇄신책, 혁신책이 따라줘야 이게 뭔가 변화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는 차원을 제가 되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앞에 사례들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뭐 어쨌든 간에 앞에 사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슈들을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면은 이런 상황이 저는 뭐 아직까지는 갤럽에서 그런 역전 상황이 펼쳐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은 조금 좀 과한 해석인 거는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고착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제가 리얼미터 이번 거 보니까 중도층에서 제일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중도층이 굉장히 많이 비교하면요. 빠졌어요. 15.7% 빠졌고요. 대구 경북 15.6, 30대 15.1, 뭐 이 정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나 중도 보수층들은 야 이거 국민의힘 지긋지긋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분 지긋지긋 이거 기대도 없다 희망도 없다 지긋지긋하다 이래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더니 야 여기도 전쟁이네 여기 내전이 시작되네 야 여기도 기대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죠. 제가 그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갤럽하고 리얼미터랑 MBS랑 세 개 비교했을 때 보수 중도에서 제일 많이 빠졌고 진보에서도 빠지긴 빠졌으나 보수 중도에서 더 빠진 게 훨씬 많았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 대통령 득표를 기준으로 하면 약 국민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거고 그 이후에 들어온 지지율들은 거의 중도 보수에서 유입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럼 누가 더 포기를 할 거냐, 더 빨리 탈출할 거냐, 그러면은 당연히 중도 보수에서 그렇죠. 빨리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 보수를 다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도 보수가 좋아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안 사건 중도 폐지 보수가 같은, 좋아하는 저기 보안 사건 폐지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실 듯.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피곤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이제 고관여층이 보기에도 굉장히 지루하고 그 한심한 이슈인데 이것만 갖고 그 뭐랄까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번 진짜 저는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최종 득표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몇 퍼센트나 나올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민주당이나 이 여권 내에 주류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딴지 하시는 분들이 민심의 척도가 아니라는 점을 정청래 대표가 전대 기간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출마를 네. 이건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은 기자? 저는 나왔으면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리고 딴지도 나와서 딴지가 민심의 척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민심의 척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토마토 오네어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